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늘 행복이 넘치는 3월 보내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LA통합교육부와 노조가 합의를 이룬 가운데 교직원 파업은 LA 일원의 거주 비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근 메트로 지하철이 각종 범죄 온상이 되자 교통당국이 자체 치안팀을 구성하는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비상 가뭄 대책이 완화되면서 자발적 절수령이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비상사태는 일단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재미대한체육회가 제22회 전미주 한인체육대회를 오는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뉴욕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4년 만입니다. 미시시피주 삼각주 일대를 강타한 토네이도로 최소 26명이 사망하고 24명이 실종됐습니다. 부상자도 수십 명 발생했고 이재민 수백 명이 나오는 등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미시시피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카운티에 연방자금 지원을 지시한 것입니다. 중소은행인 퍼스트 시티즌스 뱅크 쉐어스가 파산한 실리콘밸리 은행을 인수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모든 예금, 대출 인수할 예정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달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가운데 은행권 문제로 경기 후퇴 우려가 더 커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연방재무부가 이번 주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 등 외국 자동차 업계 입장이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정찰 풍선과 틱톡 등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갈등이 심화되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혐오 범죄에 대한 이 불안감이 아시안계 미국인들의 불안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는 기소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사자인데 2년 전 의회 폭동 같은 유혈 사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텍사스에서 대선 첫 유세 행사를 벌였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사법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국경을 흐르는 압록강에서 북한 화물선이 중국 유람선과 충돌한 뒤 가라앉았습니다. 화물선 선원 2명이 구조된 뒤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집권 연정이 추진하는 사법부 무력화 입법을 두고 찬반 진영 양쪽에서 강력한 압박을 받고 미국 역시 우려를 나타낸 가운데 베냐민 네탄야후 총리가 조만간에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검찰이 백현동 개발 당시 인허가 알선 대가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부동산 개발업자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가 관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이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중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규제에 대한 해법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토트넘의 콘테 감독이 1년 4개월 만에 경질됐습니다. 남은 시즌은 크리스티안 스텔리니 수석 코치가 감독 대행을 할 예정입니다. LA 레이커스가 시카고 불스와의 경기에서 108대 118로 패했습니다. LA 클리퍼스가 오늘 시카고 불스와 경기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01.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72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3월 27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LA 지역에 간만에 해 뜬 맑은 날씨 지난 주말에 이어졌습니다. 잘 즐기셨습니까? 야외 활동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 것으로 알려지고 또 직접 뵙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또 화요일 오후 수요일부터 또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퍼시픽 팰리세이드 지역에서 땅이 꺼지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저녁 땅이 내려앉았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LA 소방국은 현장에서 한 주택 뒷부분이 내려앉아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주택 거주자들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성인 4명, 아이 4명이
긴급 대피령을 받고 대피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주택 거주자인 한 노인도 예방 차원에서 집을 떠나도록 대피령을 권고받았습니다. 소방관은 해당 주택이 있는 진입로 일단 차단해서 외부에서 땅이 갈라진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LA 건설안전국이 안전도를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LA에 많은 비가 내리자 곳곳에서 싱크홀이 발생하고 절벽이 무너지는 등 이런 피해가 곳곳에서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 물론 해가 뜨긴 했지만 곳곳에 많은 바람이 불어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부터 또 많은 양이 될지 적은 양이 될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A 지역이 오늘 3월 27일 시저 차베스 데이로 기념합니다. 1960년대 농장 노동자 권리 증진을 위해 힘썼던 미국의 노동운동계 대부로 알려진 시저 차베스를 기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LA시와 카운티 관공서는 휴무에 들어가고 이 공공도서관도 오늘 하루 문을 열지 않습니다. 하지만 LA시와 카운티에 있는 학교들은 정상 수업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가 3월 31일을 시저 차베스 데이로 기념하고 3월 31일은 시저 차베스가 태어난 날로 이번 주 금요일이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LA시와 카운티 학교들이 이 캘리포니아 시저 차베스 데이에 기념하면서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LA 카운티가 지난 21일 화요일 슈퍼바이저 위원회 회의를 통해 올해 시저 차베스 데이를 캘리포니아 주와 별도로 27일에 기념하는 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시저 차베스는 1962년도 내셔널 팜 워커스 어소시에이션 국가 농장 근로자 협의회를 창설해서 이 노동자들을 조직화했습니다. 미국 내 사상 최초로 전국의 농장 노동자 연합을 만든 인물로서 멕시코 이민자 가정 출신입니다. 캘리포니아 농장 노동자들을 하나로 묶어서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운동을 개최한 것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백악관 집무실을 새로 꾸미면서 윈스턴 처칠의 흉상을 치우고 시저 차베스의 흉상을 배치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강력한 회오리 바람 토네이도가 덮쳐 비상사태가 선포된 미시시피주입니다. 미시시피주의 소도시 완전 쑥대밭이 됐습니다. 두 개 주에서 최소 26명이 숨진 가운데 지금 복구 작업도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YTN입니다. 토네이도가 강타한 미시시피의 소도시 롤링포크의 위성사진입니다. 단정하게 배치되어 있던 주택가와 상업지역은 쑥대밭으로 바뀌어 형체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휩쓸고 간 우체국과 관공서도 지금은 흔적만이 남아 있습니다. 드론 영상은 피해 상황을 낱낱이 보여줍니다. 주택과 건물의 지붕들은 파손되거나 통째로 날아갔고 내부도 처참하고 어지러운 모습입니다. 파괴된 트럭은 잔해 속에 파묻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됐고 앙상한 나무들은 가지를 모두 잃고 뼈대만 남았습니다. 재난을 버텨낸 주민들은 복구를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쿠퍼 부부는 엉망이 된 자신의 잣집을 구석구석 살펴봅니다. It's just very sad. It's very sad. But everybody's coming together and helping, and it's just great. We were in our house. It actually blew our carport off. Sheds gone. Holes in the roof. 비상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워커 시장도 피해 현장에서 복구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It's just been devastating. You know, the loss of lives. I wish my condolences to all the families who've been affected. 지도에서 지워질 만큼 큰 피해를 입은 시골 소도시는 힘겹게 복구에 나서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토네이도가 강타하면서 최소 26명이 사망하며 큰 피해를 본 이 미시시피주의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오전 일찍 이 피해 지역의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캐럴, 험프리스, 먼로, 샤키 카운티 등의 연방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것입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연방자금이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주택 마련과 주택 수리 또 보험에 들지 않은 재산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대출 등의 복구 노력에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이 FEMA는 피해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행정관을 미시시피주로 파견하기로 했고 복구 작업을 감독하기 위한 조정관도 임명한 상태입니다.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사건으로 이르면 이번 주 기소될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텍사스에서 대선 첫 유세 행사를 열었습니다. 결백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법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스탈린을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YTN입니다. 전용기에서 내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환호하는 지지자들. 2024 대선 첫 유세에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역사상 가장 결백한 사람이라며 검찰 수사는 마녀 사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e Biden regime's weaponization of law enforcement against their political opponent is something straight out of the Stalinist Russian horror show. 부당한 수사를 막기 위해선 자신을 대통령에 당선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And 2024 is the final battle. That's going to be the big one. If you put me back in the White House, their reign will be over and America will be a free nation. 성인 배우와의 성추문 폭로를 막기 위해 거액의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초 검찰에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체포서를 흘리며 시위를 종용하고 자신에 대한 기소는 죽음과 파괴를 부를 거라는 SNS 글로 지지자들을 자극해왔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가 의사당 폭동 사건을 재연하려 한다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Well, the twice impeached former president's rhetoric is reckless, reprehensible, and irresponsible. It's dangerous, and if he keeps it up, he's going to get someone killed. 미국 언론은 웨이코 사건 30주년을 앞둔 곳을 트럼프가 첫 유세지로 고른 점을 주목했습니다. 다위파로 불리는 사이비 광신도 진압 과정에서 86명이 숨진 대참사가 벌어진 뒤 웨이코는 극단주의자들의 상징 같은 곳이 됐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이번 유세와 웨이코 사건은 관련이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한편 포르노 배우와의 성관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합의금을 지불한 뒤 장부를 조작한 의혹이 제기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무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는 어제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이 추진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법률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크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포르노 배우 출신인 스테파니 클리포드에게 입막음 조건으로 13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주장 자체는 사실일 것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클리포드에게 합의금을 건넨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이 이미 연방법원에서 유죄 판결 후 복역까지 한 만큼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트럼프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코언은 합의금을 대신 지급한 뒤에 트럼프 그룹으로부터 이 액수를 돌려받았고 추가 금액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맨해튼 지검은 트럼프 그룹이 장부에 코언에게 준 돈을 법률 자문 비용으로 위장 처리한 것은 기업 관련 기록의 조작을 금지한 뉴욕주 법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경범죄에 불과한 장부 조작으로 트럼프를 기소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른 범죄를 숨기거나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장부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사태 중심에 있는 권도영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권 대표는 체포 직전 전세기까지 동원해서 또 다른 나라로 도망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소식은 KBS가 보도합니다. 11개월 동안 여러 국가를 옮겨가며 도피 생활을 이어온 권도영 테라폼레스 대표.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해 출국하려다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포드고리차 공항엔 권 대표를 태우기 위한 전세기가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몬테네그로 경찰 관계자는 이집트 카이로에서 온 전세기가 권 대표를 태우기 위해 이틀 동안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상태에서도 권 대표는 전세기를 빌려 도피처를 옮기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The main reason why I don't want to talk about my location to the media is because when the crash happened in May, there were lots of situations where personal security was threatened. 지난 11달 동안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온 권 대표가 이런 방법으로 도피처를 옮겨 다닌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테라 사태와 관련해 전체 피해액은 50조 원에 달하고 국내에만 28만여 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 남부지검은 테라폼레스 공동 창립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 대표에 대해 4개월 만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폭락 위험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거짓으로 홍보해 1,400억 원대 투자를 유치한 혐의입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에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제공으로 3월 27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도 평년 기온을 보여서 완연한 봄 기온 느낄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각 지역에 따라 다소 강한 바람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도 오늘처럼 맑은 날씨 보이겠고 낮 기온은 3, 4도가량 내려앉아서 내일부터는 예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또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크게 떨어져 60도 내외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2도, 밤 최저 기온 50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3도, 49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70도, 45도, 해안 지역은 66도, 49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37도, 낮 최고 기온은 61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인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솔 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인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 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57번 놀스 방향입니다. 파스파인더 로드와 만나는 지점, 두 번째, 세 번째 레인에 걸쳐서 단독 차량 사고 있습니다. 405 놀스 방향입니다. 크레인시어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5번 놀스 방향 락스포드 스트리트과 만나는 지점 첫 번째 레인에 승용차 후드 하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60번 이스트 방향 플러틀 로드와 만나는 지점 첫 번째 레인에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10번 놀스 방향입니다. 오가 스트리트가 만나는 지점 첫 번째 레인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한인타운 범죄 예방과 안전한 대중교통시설 만들기를 위해 최근 범죄 온상이 된 메트로 지하철과 버스 실태를 시리즈로 집중 보도하고 있는 저희 라디오솔 보도가 LA시 당국의 문제 개선 의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메트로 측은 안전한 지하철 만들기를 위해 그동안 지하철 치안을 담당해온 경찰국과 재계약에 들어가는 한편 교통국 자체에서 지하철 치안을 담당하는 팀을 꾸리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정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메트로 교통국위원회가 그동안 지하철 보안을 담당해왔던 치안당국과 재계약을 하기로 23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LA 경찰국과 LA 카운티 셰리프국, 롱비치 경찰국이 예전처럼 지하철 치안 업무를 맡게 됩니다. LA 메트로 교통국위원회가 그동안 지하철 치안을 담당해왔던 치안당국과 재계약을 하기로 23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LA 경찰국과 LA 카운티 셰리프국, 롱비치 경찰국이 예전처럼 지하철 치안 업무를 맡게 됩니다.
23일 표결은 치안당국과 재계약에 찬성하는 위원 11명, 반대 1명으로 재계약하는 쪽으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날 표결에서는 메트로 교통국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린지 호바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만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린지 호바스 슈퍼바이저는 경찰의 무책임한 업무 태도를 비난하며 막대한 예산을 계속해서 치안당국에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지금 메트로와 계약을 맺고 지하철 안전을 위해서 파견되는 경관들이 지하철에 실제로 탑승하는 일이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지하철 이용자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것은 주로 지하철 안인데 치안 업무를 맡은 경관들이 실제로 탑승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관들은 보통 지하철역 주변에 경찰차를 주둔해 놓고 있습니다. 린지 호바스 슈퍼바이저는 치안당국과 재계약을 하더라도 앞으로 경찰에 전부 맡길 것이 아니라 경찰이 지하철 치안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하는 한편 구체적인 업무 플랜을 교통국에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통국은 일단 치안당국과 재계약을 하기로 했지만 앞으로 지하철과 역 주변의 안전을 위해 교통국 자체적으로 치안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하는 방법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연호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LA 카운티 교통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대규모 예산도 투입합니다. 캘리포니아주 교통위원회는 엘몬테, 라푸엔테, 시티 오브 인더스트리, 사우스 LA 등에서 진행될 교통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11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엘몬테와 로즈밋 그리고 템플시티에 신호등과 횡단보도, 인도와 도로 등을 개보수하는 데 890만 달러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 라푸엔테와 시티 오브 인더스트리 내 푸엔테 크릭에 2마일에 걸친 자전거 도로 설치에 230만 달러도 배정됐습니다. 또 사우스 LA에 있는 사우스 브로드웨이와 맨체스터 애비뉴 3마일 정도 구간에는 수십여 개의 횡단보도와 보행자 보호 장치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120만 달러 투입 계획도 이번 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이 ADHD라고 하죠. 이 ADHD를 겪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최근 치료약 품귀로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못해 전국 가정과 교실에서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FDA와 의학계에 따르면 미국 내 3에서 17세 사이 중 10%에 해당하는 600만 명 정도가 ADHD를 앓고 있습니다. 이 중 60%는 처방된 약물을 정기적으로 복용해야 일상생활을 문제없이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널리 쓰이는 약이 에더럴인데 각성 효과가 있어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져 한국에 밀반입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가을부터 시중에서 에더럴과 복제약의 품귀 현상이 시작됐습니다. 10월에는 FDA가 ADHD 약 부족 사태를 공식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CBS 방송에 따르면 요즘 각지에서 자녀가 먹을 에더럴을 구입하기 위해 부모들이 매일 약국 수십 군데 전화를 하고 수십 마일씩 운전해 약을 타러 가는 경우가 속출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품귀 사태, 코로나의 사태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본사를 둔 제약사 테바에서 2020년 이후 원자재 공급망 교란과 인력 부족으로 에더럴 생산이 줄었는데 팬데믹 봉쇄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고립과 불안이 심화하면서 ADHD 진단은 오히려 매년 20%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격 진료 확산으로 정신과 질환 진단과 처방이 예전보다 늘어난 것도 이유가 됐습니다. LA 통합교육부 교직원 노조가 파업을 벌인 이유가 LA 일원의 거주 비용이 너무 높은 때문이라는 분석에 나왔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례로 LA 통합교육부에서 28년을 근무하며 장애 학생들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들을 먹여주고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53세의 야리라 마티네즈 씨는 높은 주거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티네즈 씨는 학교에서 일하면서 연 32,000달러를 벌어들이는데 현재 750스퀘어피트 크기의 침실 2개, 화장실 1개가 달린 아파트에서 거주하며 렌트비로 매달 1,450달러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담당 교직원들도 마티네스 씨와 비슷한 상황으로 이들은 주거 비용이 비싼 LA 카운티에서 생계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이번 파업의 목적이라고 전했습니다.
LA 카운티의 주거 비용이 너무 치솟으면서 교육부의 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교직원들은 협소한 공간에서 살고 있거나 보다 저렴한 주거 공간을 찾아 LA에서 몇 시간 떨어진 곳으로 출퇴근하기도 합니다. 현재 LA 통합교육부의 버스 운전기사, 청소부, 특수교육 보조사, 그리고 카페테리아 직원들은 평균 연소득이 25,000달러인데 지난 2월 기준으로 LA 카운티 한 해 렌트비는 19,400달러로 나타났습니다. 통합교육부 측은 주거난을 겪는 교직원들을 위해 저렴한 아파트 증축 프로젝트를 통해 가디나, 할리우드, 그리고 사우스 LA에 도합 180개의 유닛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세 군데 지역에 마련된 아파트에는 제한 인원수가 차면서 현재 100명 이상의 교직원들이 웨이트리스트에 올라있는 실정입니다. 2008년부터 통합교육부에서 스페셜 교육 어시스턴트로 근무한 68세의 헨리 알구에타 씨는 통합교육부가 추진한 프로젝트로 마련된 아파트 중 하나인 할리우드의 아파트 유닛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 유닛의 렌트비도 최근 뛰어올랐습니다. 알구에타 씨는 3년 전 입주한 후 렌트비가 인상되었는데 그는 현재 매달 1,300달러의 렌트비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그는 32,890달러의 연소득을 벌어들였는데 이 중 절반 가까이가 렌트비로 빠져나간 상황입니다. 알구에타 씨는 정치 캠페인을 돕는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렴한 아파트 유닛에서 살 수 있게 된 자신이 운이 좋은 편이지만 이 렌트비를 충당하는 것이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요새 외식하시면 보통 무슨 음식 많이 드시나요? 분식 요새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한국의 대표 분식 떡볶이 지금 마켓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인들도 떡볶이를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YTN입니다.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에 문을 연 떡볶이 전문 식당입니다. 떡과 튀김, 어묵 등을 취향껏 골라 담아 원하는 소스로 직접 조리해 먹는 뷔페 형태의 식당으로 손님 대부분이 현지인입니다. 매일 저녁 시간에는 가게 앞에 긴 대기줄이 생길 정도로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I love tteokbokki. It's not too spicy. You get to make your own, which is very nice, and it's something that everyone can enjoy. 최근 미국의 한 언론은 떡볶이가 미국을 장악했다면서 미국에 부는 K푸드 열풍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이런 한식의 인기는 한국 대중문화 확산과 맥을 같이 합니다. 가수 BTS 멤버 지민이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떡볶이를 먹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미국 팬들 사이에서 떡볶이 인기가 더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최근 밀키트 형태의 떡볶이 판매량이 눈에 띄게 급증했습니다. 떡볶이, 떡국, 즉석밥 등 이런 쌀 가공 식품들이 미국으로 2021년도 대비 2022년도에 한 30% 증가한 8,600만 불 정도의 수입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빔밥과 불고기 등 일부 한식에 집중됐던 인기가 이제는 떡볶이와 김치, 치킨 등 한층 다양한 식품군으로 확장되는 추세입니다. 올해 초 한인 인구가 별로 없는 지역에 문을 연 한국식 치킨 가게는 손님의 95%가 현지인.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이른바 단짠, 단맛과 짠맛이 조화를 이룬 간장 마늘 치킨입니다. The Americans really focus more heavily on like the spiciness, and sometimes it gets overwhelming. With Korean style, it's really sweet, it's really spicy, and it's just the perfect blend between them. 한류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이처럼 한식의 인기도 높아지면서 미국 내 아시아계 인종차별 증오 범죄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동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음식 또 한국 문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이렇게 아시안들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다문화적으로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최근 미국에 부는 한식 열풍의 양상을 살펴보면 K 콘텐츠를 접한 미국인들이 처음에는 호기심에 한식에 접근했다가 이국적인 맛에 매료돼 꾸준한 인기로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문화 인기로 시작된 한류가 K푸드로 외연을 한층 넓혀가고 있는 만큼 한식 세계화를 위한 더 체계적인 고민과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YTN 월드 조인영입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이 특집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최근에 SBB 실리콘밸리 은행과 뉴욕 시그니처 뱅크 파산에 이어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의 위기 등으로 금융계 현 상황에 대한 애청자 여러분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의 예금은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금융 전문가를 초대해 바로 월요일인 오늘과 3월 28일 화요일 내일까지 두 번에 걸쳐서 특집 방송을 마련한 것입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 특집 방송은 월요일 오늘 화요일 내일까지 라디오 살롱 1부에 마련한 내 예금은 안전한가의 특집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청취를 바랍니다. 중소은행인 퍼스트 시티즌스 뱅크 셰어스가 파산한 실리콘밸리 은행을 인수합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오늘 퍼스트 시티즌스가 실리콘밸리 은행의 모든 예금과 대출을 인수하는 데 합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합의에는 약 720억 달러 규모의 실리콘밸리 은행 자산을 165억 달러의 할인된 금액에 인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약 900억 달러 규모의 증권과 다른 자산은 연방예금보험공사의 법정관리 대상으로 남으며 5억 달러 상당의 퍼스트 시티즌스 주식평가 보상권도 연방예금보험공사가 갖게 됩니다. 17개의 실리콘밸리 은행 지점은 오늘부터 퍼스트 시티즌스 지점으로 이름을 바꿔 영업하게 됩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예상 손실이 약 200억 달러지만 정확한 손실 규모는 법정 관리가 종료될 때 확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물가 상승과 금융권 불안 사이에서 고민하던 연준이 이번 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가운데 연준의 고위 인사가 은행권 문제로 경기 후퇴 우려가 더 커졌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닐 카시카리 미네어폴리스 연은 총재가 어제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확실히 우리는 더 경기 후퇴에 근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은행권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광범위한 신용 경색으로 이어질지는 불명확하다면서 이에 따라 경기가 둔화할 것인가를 우리가 매우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투표권을 가진 그는 다만 아직 은행권의 스트레스가 다음 5월 3일 열리는 FOMC 회의에서의 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판단하기는 시기상조라고 신중론을 취했습니다. 재무부가 이번 주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 등 외국 자동차 업계들의 입장이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재무부가 작년 말에 백서 형태로 공개한 예상 재정 방향에 한국 배터리 업계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본 한국 정부는 세부 규정안이 백서 내용을 그대로 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업계의 중요한 조항인 전기차의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어서 바뀔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핵심 광물 요건에선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 가공해야 3,750달러의 세액 공제를 받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북미 지역 안에서 제조 또는 조립되는 경우에도 3,750달러의 세액 공제를 부여하도록 책정되어 있습니다. 재무부는 백서에서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추출한 광물도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 원산지를 FTA 체결국으로 판단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중국에서 수입한 광물을 한국에서 가공해도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광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에 유리한 규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 유럽 자동차 업계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벨라루스 전술핵 배치 결정에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위험하고 무책임하다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상응 조치일 뿐이라면서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벨라루스를 핵 인질로 삼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UN 안전보장이사회를 열 것을 요구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러시아 핵 위협은 위험하고 무책임하다며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핵 태세에 변화가 없어서 아직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역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면 중대한 선을 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핵 상황을 매일 감시하지만 아직 벨라루스로 핵무기를 옮겼다는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I can tell you that we've seen nothing that would indicate Mr. Putin is preparing to use tactical nuclear weapons in any way whatsoever in Ukraine. 러시아는 미국과 서방 행동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라며 영국 열화 우라늄탄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겨냥했습니다. 또 벨라루스에 핵무기를 이전하는 게 아니라 배치하는 것이라며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러시아군의 국경지역 주둔을 허용한 벨라루스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참전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낮은 설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지금 전화에는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PGA, LPGA 골프 소식 먼저 정리해 주십시오. 예, 뭐 반가운 소식까지 우승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고진영 선수가 그 호주 오픈에서 데뷔전에서 우승을 했잖아요. 2018년도에. 그래서 한국 선수들의 그 어떤 우승, 그 신인들이 우승하는 그런 데뷔전 기대를 좀 했습니다만 유해란 선수가 3라운드까지 공동 2위에 오르면서 일단 그 새로운 기록에 도전을 했습니다만은 4라운드에서 드라이버가 그 물에 빠지고 벙커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기록에 대한 중압감을 보이면서 16언더파 공동 7위로 272타 마무리를 했고요. 우승은 못했지만 일단 LPGA에 대한 자신감이 첫 대회였으니까 그래서 신인왕을 이제 도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이 됐고요. 한국 선수들이 뭐 아무튼 뭐 고진영도 그렇고 안나린이 4위 그리고 고진영도 17언더파 공동 5위로 만족을 해야 됐고요. 일단 하지만 고진영은 그 시즌에 2승을 올렸고 계속해서 탑10에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상당히 좋은 그런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유해란 선수는 작년도 12월 LPGA Q스쿨 수석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확실한 그런 우승 가능성이 높은 선수다 볼 수가 있겠는데 앞으로도 새로운 슈퍼스타가 하나 탄생을 해서 LPGA에 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PGA 투어도 정리해 주십시오. PGA 투어는 이게 델 테크놀로지 매치 플레이가 이제 텍사스 오스틴 컨트리 클럽에서 막을 내렸는데요. 이 대회가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대요. 이제 매치 플레이는 아마 역시 골프는 스코어지 이 매치 플레이는 관심이 좀 없나 봐요. 그러니까 누가 몇 언더 쳤냐 이게 중요하지. 그래서 지난해 신인왕인 랭킹 15위의 샘 번스가 미국의 캐머린 영을 6&5 보세요. 이게 결승에서 말입니다. 자그마치 18홀까지 구경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좀 늦게 간 사람들은 못 보잖아요. 5홀 남기고 경기가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승전이지만 싱겁게 일방적으로 경기가 마무리됐고요. 샘 번스는 작년 5월 달에 찰스 알브 우승 이후 10개월 만에 우승을 했는데, 우승 상금이, 역시 또 아침부터 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350만 달러를 챙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 상금이 많은 이유는 다 아시죠? 리브 골프 때문에. 그래서 이번 대회 우승으로 5승을 기록을 했고요. 사실 아주 결승전에서 무참하게 패한 선수가 캐머린 영은 세계 3위 북아일랜드 로리 맥킬로이를 아주 득점 끝에 19번째 홀에서 꺾었어요. 그래서 캐머린 영이 상당히 좋은 경기를 펼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샘 번스 앞에서는 작은 그런 호랑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준우승만 6번째 했는데 준우승을 했어도 220만 달러의 대박을 터뜨리면서 마지막 매치 플레이가 이제는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시즌부터 매치 플레이는 이제 PGA 투어에서 없어집니다. 네. 네. 자, NBA 소식 궁금합니다. 궁금하죠? 어떻게 궁금하실까? 레이커스가 플레이오프에 과연 갈 수 있느냐? 레이커스 궁금합니다. 네. 네. 지금 지금 현재 크리퍼스는 미리 말씀드리면은 어저께 뉴올리언스한테 아주 대패당했어요. 131대 110으로 패하면서 39승 36패. 하지만 컨퍼런스 5위를 지키고 있어서 플레이오프 진출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레이커스거든요. 그래서 레이커스가요. 15년 만에 교체 선수로 출전한 선수 신기록. 바로 르브론 제임스가 15년 만에 식스맨으로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복귀, 그러니까 부상 복귀전을 치르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어제 아쉽게도 일단 경기를 내주고 말았어요. 그래서 시카고 불스에 이제 경기를 내주면서 시카고 불스가요. 일단 제임스가 30분밖에 못 뛰지는 그런 19점 올리는 그런 상태에서
불세 가드 자크라민에게 중거리골을 그냥 팡팡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108대 118로 경기를 마무리를 하면서 37대 38패. 이제 경기가 7개 남았거든요. 7번 남았는데 그래도 컨퍼런스 9위는 어렵게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토너먼트 플레이오프 그러니까 이게 플레이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플레이인 스테이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일단 10팀 중에서 10위까지는 그러니까 8, 9, 10 그러니까 7위부터죠. 7위부터 10위까지 4팀이 이제 치고받고 해가지고 이제 토너먼트를 해가지고 플레이오프에 나가게 되는데 일단은 9위에 지금 마크를 하고 있어서 어렵게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할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일단 4팀이 토너먼트를 거쳐서 7번, 시드 7번과 8번 두 팀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4월 15일부터 각 8팀이 실전 4승제로 플레이오프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요. NBA가 82경기 대장정을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팀당 6경기에서 7경기씩이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탈락할 가능성도 높고 레이커스가 최선을 다한다면은 일단 플레이인 토너먼트에 나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전 세계 A매치 기간인데 한국 대표팀이 콜롬비아와 경기를 했고 이제 우루과이와 또 평가전을 앞두고 있죠? 그렇죠. 지금 사실은 위르겐 크리스만 감독이 데뷔전이었잖아요. 그리고 콜롬비아가 일단 그 FIFA 랭킹이 17위예요. 만만치 않은 그런 상대거든요. 그래서 평가전이 한국에서 열렸는데 손흥민이 주장 완장을 차고 전반에 멋진 2골을 넣는 그런 선전에도 불구하고 후반에 수비 불안으로 2골을 내줬어요. 2대2로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을 했는데 크리스만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는 1대0으로 이기는 경기보다 4대3으로 이기는 경기를 선호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선수의 포지션을 가리지 않고 프리롤 그러니까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을 활용을 해서 일단 경기를 펼치는 그런 프리롤을 시전했다 볼 수가 있겠는데 손흥민을 활용해서 아쉽지만 무승부를 기록했다 하는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지난 월드컵 때 아쉽게 이제 우루과이와 우리가 무승부를 기록을 했는데 16위 강호죠. 여기도 우루과이와 한국에서 역시 오후 8시에 두 번째 감독 데뷔 후 경기를 갖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크리스만 감독의 공격 축구 그리고 프리롤 룰이 과연 어떻게 먹혀 들어갈지 축구 팬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다 하는 그런 소식인데 아무튼 시즌 초반이니까 데뷔전 초반이니까 너무 승패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하지 말고 어떤 경기를 펼쳐질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 그 소식입니다. 네. 네, 오늘도 다양한 스포츠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라디오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집권연정이 추진하는 사법부 무력화 입법을 두고 찬반 진영 양쪽에서 강력한 압박을 받는 네타냐후 총리가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정 내 대표적인 극우 성향 인사인 국가안보장관 등이 입법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하는 등 여권 내 반발 기류가 커지자 네타냐후 총리는 입장 발표를 연기한 채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네타냐후 총리 입에 쏠린 가운데 그를 향한 압박 수위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들으신 대로 이스라엘에서는 집권 총리 측의 사법부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강행하자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입법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국방부 장관이 해임되면서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고속도로 곳곳이 불타고 경찰은 물대포로 맞대응합니다. 판사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다며 총리가 속한 우파 연정이 사법부 권한을 축소하려 하자 이에 반대하는 시위입니다. 사법개혁안이 통과되면 대법원의 위헌 결정을 의회가 단순 과반으로 뒤집을 수 있고 대법원의 사법심사권도 박탈됩니다. 또 의회가 대법관 임명위원회 구성도 과반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대로라면 법안이 사법부 견제 없이 통과될 수 있고 대법원 판결도 의회가 뒤집을 수 있습니다. 야당과 사법부, 시민단체들은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12주째 반대 시위를 이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장관도 공개적으로 사법개혁안 입법에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가 국방장관 해임으로 강경 대응하면서 반발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이스라엘 최대 노동조합까지 파업에 나서면서 현재 텔아비브 공항의 비행기 이륙이 중단됐습니다. 이스라엘 헤르초그 대통령은 물론 국제사회가 우려를 나타낸 가운데 현지 언론들은 조만간 총리의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2023년 3월 27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금요일에 맥도널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인 맥도널드에서 만나보세요.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